암에 대한 제 해석과 치료, 암 재치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췌장암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 축구인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건장한 사람이 췌장암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암이 생기는지, 치료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고인의 사례에서 두 가지 점을 들여다봅니다. 먼저 치료를 받는 중에도 소속팀을 이끌고 경기에 나섰잖아요. 물론 강등 위기에 처한 팀과 팬들을 위한 책임감에 따른 본인의 의지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의학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선택이었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 수술이 잘 되었다, 치료가 잘 되어 암이 제거되었다는 기사나 기자회견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이기도 하려니와 환자와 팀, 또 팬들을 안정시키려는 의도에서 필요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생존율 10%라고 하는 췌장암 환자가 이렇게 감독직을 계속 수행하고 의료진조차도 그렇게 하는 걸 인정했을 분위기의 밑바탕에는 암 치료의 성공 여부를 암세포가 작아지거나 암 조직을 없애는 공격적인 치료의 결과에만 기준을 두는 의학적 관점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내성을 갖추어 재발하고 전이하리라는 예측은 불을 보듯 뻔하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원인 치료가 아니라 결과 치료를 거의 전부라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유튜브 이지비지 TV에서도 볼 수 있듯이 10년 전쯤 또 다른 강등 위기의 팀 대전 시티즌에서 쫓겨나듯 떠나면서 받은 사람에 의한 상처가 결정적이었을 겁니다. 그 뒤로 5달 정도는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었으며 1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모든 감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감독직을 수행하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췌장암의 씨앗이 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감독직, 그것도 프로축구 구단의 감독은 왔다 갔다 하는 돈과 명예, 권력까지도 자기 한 몸에 집중되는 극한 직업인데요. 발병하고 치료 중임에도 승부에 일비해야 하는 똑같은 환경, 같은 관계, 같은 습관, 같은 기억에 계속 노출되었다는 건 간암 환자가 술을 계속 마시고 폐암 환자가 담배를 끊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있겠습니까? 암이 치료되지 않거나 치료되었다가도 재발하는 이유는 발생 원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손상된 정상세포를 재생시키지도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췌장암을 일으키는지는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먼저 췌장암이 특히나 난치인 이유, 악명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특이 증상이 없다. 복강 깊이 있어. 건강검진 같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진상 놓치기 쉽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다. 물론 다 맞는 말씀인데요. 이런 이유에 더해서 췌장암 치료가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는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췌장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분비한다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특성 때문입니다. 소위 자가 소화 때문인데요. 자신이 분비한 소화액에 자신이 소화되는 이러한 기전은 십이지장으로 통하는 췌간의 출구가 담석 등으로 막혔을 때 발생하는 급성 췌장염에서 잘 밝혀진 사실입니다. 췌장 효소가 부분적으로 만성적으로 정상 목표인 소장이 아니라 췌장샘이나 췌장관 안에서 활성화되어 자가 효소로 작용하는 환경에서는 정상세포가 보다 직접적으로 손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성, 불완전 회복형인 암세포의 성장 속도도 다른 암보다 그만큼 빠르게 됩니다. 석 달 만에 길이가 2배로, 부피가 8배로 커질 만큼 맹렬한 이유는 정상세포의 기능이 그만큼 빠르게 손상되어 보상될 필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췌장액 누출이 가장 많고 위험한 췌장암 수술의 합병증이라고 하는 점도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췌장과 비슷한 구조의 샘과 관을 가진 외분비 기관으로는요, 유방이 있습니다. 유방의 샘과 관이 막히면 젖과 젖을 합성 분비하는 세포들, 손상된 세포와 그 노폐물을 처리하려는 대식세포, 림프구 등 면역계통의 세포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엉켜 악순환이 되면요, 이들도 자가 독성으로 작용해 암을 유발할 수 있으나 소화 효소의 독성만큼 빠르고 직접적이지는 못하지요. 음식물이 위에서 다 빠져나오는 4시간에다가 하루 3끼를 곱해 12시간씩 1.5리터를 만들어내야 하는 췌장액과는 달리 달의 주기처럼 증식 위축하는 유방세포는 또 쉴 틈이 긴 거지요. 다음 시간에는 생각과 고민,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분노나 우라가 어떻게 췌장액의 흐름을 막아 자가 독성으로 되는지와 그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췌장에 위로와 휴식을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